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MISC 폴더에 있는 그림 배치 다시 1.txt 파일, 요 황매산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제2이다까지 두 개의 문단이죠. 요 두 개의 문단과 이 두 개의 문단은 어디에 사용됐나요? 바로 미리 보기 창에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황매산에 대한 설명이고, 요 내용은 내장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의 텍스트 파일과 두 개의 문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황매.png 파일, 요 그림 파일이죠. 사진 파일입니다. 요 사진 파일이 미리 보기 창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됐죠. 그리고 내장.png 파일, 내장사의 단풍이죠. 이 그림 파일, 이 사진 파일은 이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진과 두 개의 문단을 이용해서 미리 보기 창과 같이 이처럼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rid.xhtml 파일로 가보죠. 네, 여기 보면 grid.xhtml 파일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파랭이죠. 요 링크 태그입니다. 링크 태그인데 점점 밑에 styles라는 폴더 밑에 grid.css 파일을 링크해서 이 바디 태그 내에 있는 내용들을 꾸며가지고 미리 보기 창처럼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링크 태그에 의해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명령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어요? grid.css 파일이죠. 다시 얘기해서 styles라는 폴더 밑에 있는 grid.css 파일 1행부터 26행까지가 바로 미리 보기 창에 있는 것처럼 그림과 문단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의 의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디 태그 내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grid.css 파일을 참조해서 반영을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행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2행부터 18행까지는 div 태그가 적용이 됐죠. 이 div 태그는 클래스 선택자인 컨테이너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div 태그, 즉 13행부터 18행까지는 클래스 선택자인 컨테이너라는 요 클래스 선택자에 의해서 꾸며지게 됩니다. 클래스 선택자 컨테이너를 한번 살펴보면 grid.css에서 8행부터 13행까지가 클래스 선택자죠. 8행부터 13행까지가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 선택자죠. 그러면 이 클래스 선택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9행에서는 display grid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표시해라, 나타내라, 뭐를? 그리드를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드는 커다란 모는 종이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가로열과 세로행이 교차되어 있는 커다란 모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모는 종이 형태의 그리드를 일단 표시를 하고 10행부터 12행까지 해서 커다란 그리드에서 사용할 공간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정했나 살펴보죠. 10행은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 콜론 6fr 4fr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커다란 모는 종이 중에서 이 미리 보기 창에 표시할 내용은 6fr과 4fr로 지정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미리 보기 창의 이 가로의 폭을 6fr과 4fr로 나눠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fr 하면 fr은 fraction이라고, fraction, fraction이라는 단어의 두 글자를 딴 겁니다. fraction은 분수 또는 일정한 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를 10으로 보고 10FR 10개의 부분으로 보고 6개의 부분, 6개 구역은 6FR로, 그렇죠? 요 그림을 배치하는 데 썼고 4FR 4개 정도의 부분은 4개 정도의 크기는 4FR이죠. 4FR은 요 문단을 표시하는데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라는 것은 그리드의 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거죠. 6FR과 4FR로 정의해 줬어요. 6FR 그리고 4FR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행은 뭐냐면 그리드 칼럼 갭입니다. 그리드 칼럼 갭 콜론 15픽셀. 이것은 그리드를 구성하는 앞에서 요 6FR과 4F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6FR과 4FR 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6FR과 4FR의 경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어떻게 해라? 15픽셀 크기로 해라 하는 얘기고 12행의 그리드 로우 갭 콜론 25픽셀은 그리드의 행과 행의 간격은 25픽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25픽셀로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8행부터 13행까지 해서 그리드로 선택을 하고 두 개의 열로 하되 그림 부분은 6FR로 그리고 텍스트 부분은 4FR로 구분해서 써라. 그리고 그림과 텍스트 사이는 15픽셀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과 텍스트와 밑에 있는 그림과 텍스트의 간격은 25픽셀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드의 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드의 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열과 열 사이의 공백은 15픽셀, 행과 행 사이의 공백은 25픽셀로 줘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클래스 선택자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grid.xhtml 파일로 가보면 여기 바디 태그 내에 12행부터 18행까지가 바로 div 클래스 이퀄 컨테이너. 그러니까 div 태그인데 임의적으로 이제 태그를 만들었을 때 div를 쓰죠. 클래스 선택자 컨테이너 아까 설명한 요 grid.css 파일에서 8행부터 13행까지 그렇죠? 여기서 정의해준 대로 쓰라는 거죠. 자, 13행에는 이미지 태그예요. 그러니까 점점 밑에 이미지스 밑에 있는 황매.png 바로 요거죠. 황매.png 이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일단 배치를 하라는 거죠. 요거 어디다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 콜론 6FR 4FR에서 6FR 위치에 표시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14행의 이 문단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바로 요 4FR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표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grid.xhtml 파일에서 16행의 이 이미지, 점점 밑에 이미지스 밑에 내장.png 요거죠. 요것은 어디에 표시했다? 여기에 표시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 6FR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7행의 텍스트 파일은 어디에? 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콜론 6FR, 4FR의 4FR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 13행의 이미지는 여기에 얼마 크기로? 6FR 크기로 그리고 14행의 텍스트는 여기에 얼마 크기로? 4FR의 크기로 그리고 16행의 그림은 어디에? 여기에 얼마 크기로? 6FR로 그리고 17행의 이 텍스트는 어디에? 여기에 얼마 크기로? 4FR 크기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 컨테이너. CSS 파일에서 어떤 단어 앞에 점이 있으면 클래스 선택자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네, 클래스 선택자다. 그래서 그 클래스 선택자는 바로 이 XHTML 파일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div 태그에서 클래스 선택자 컨테이너를 참조를 해서 13행부터 17행까지를 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행부터 13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이 다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부터 6행까지는 사용할 글꼴을 정의해 주는 부분이죠. 이 글꼴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어요? 점점 밑에 폰트스라는 폴더 밑에 나눔 명조.ttf 파일을 써라 하는 거예요. 점점 밑에 폰트스 밑에 나눔 명조.ttf 파일, 이 파일을 사용을 해라 하는 거예요. 글꼴 파일을. 이 글꼴을 여기에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나눔 명조로 텍스트 파일이 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밑에 폰트스 밑에 나눔 명조.ttf 파일, 좀 전에 설명했던 이 파일을 사용할 때에는 이 파일을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행처럼 선언을 하면 돼요. 폰트 패밀리 콜론 나눔 명조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쓸 수가 있어요. 21행에 폰트 패밀리 콜론 나눔 명조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P 태그는 어떤 거예요? 요게 지금 P 태그죠. 14행과 17행. 요 P 태그는 어떻게 해라? 폰트 패밀리 나눔 명조 글꼴로 써라.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눔 명조 글꼴을 사용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0.9M으로 해라. 기본 크기가 1.0인데 0.9로 하랬으니까 기본 크기의 90%로 표시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1.0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이처럼 글꼴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림과 텍스트를 배치하면서 요 글꼴의 크기는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원래대로 0.9M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또 라인 하이트 23행은 라인 하이트 1.9예요. 이것은 라인과 라인 사이를 1.9로 해라. 다시 얘기해서 요 텍스트 크기를 1로 보면 요 공백은 0.9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텍스트 요 줄과 요 공백까지 합치면 텍스트의 1.9배가 된다. 즉 공백을 텍스트의 90% 크기로 띄워라 하는 거죠. 그리고 24행에서는 텍스트 얼라인 저스티파이 요건 문단 정렬을 양쪽 정렬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행은 컬러 콜론 브라운 글꼴의 색깔은 갈색으로 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P 태그에서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마진 콜론 제로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P 태그의 마진 값을 없애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 그림의 윗부분과 맞춰서 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20행 마진 콜론 제로를 제거하면 이와 같이 P 태그의 기본적인 마진 값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행은 다시 살려서 마진 콜론 제로로 이렇게 하면 그림과 텍스트가 잘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설명이 됐고 폰트에 대한 설명도 했고 클래스 선택자인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죠. 설명 안 한 건 15행부터 17행을 설명하지 않았죠. 요건 이미지 태그라고 그래요. 요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13행과 16행의 이미지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죠. 요 이미지 태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행은 점점 밑에 이미지 밑에 황매점 png를 어디에다가 표시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요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 콜론 6F8 4F8 요 6F8 자리에 이렇게 표시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그림은 어디에? 여기에 표시했어요. 6F8 크기로. 그죠? 그리고 요 텍스트는 어디에 표시했어요? 요 텍스트는 10행에서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 콜론 6F8 4F8 요 4F8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4F8 크기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7행도 역시 여기에 4FR 크기로 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다가 딴 데로 갔네. 이미지는 바로 요거죠. 요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서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 6FR, 4FR에서 6FR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건. 그리고 16행도 마찬가지죠. 16행도 역시 요 6FR에 해당되는 거고, 그림은 이미지는. 그 다음에 요 P 태그는 여기에 4FR로. 요 FR은 프랙션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일정한 부분 또는 분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나눌 때 FR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태그 계속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요 이미지 태그는 16행에서 with 100%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콜론 100%는 무슨 얘기냐면, 이 미리 보기 창의 요 너비를 100%로 맞춰서 표시를 하되, 그림에 대해서 미리 그 크기를 지정한 게 있으면 그 크기를 반영해라 하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10행에서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 콜론 6FR, 4FR. 여기서 요 미리 보기 창의 크기를 10FR로 보고 6FR 크기로 여기에 배치를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해라. 이게 바로 with 콜럼 100%예요. 폭을 100%로 해라. 이 그림 원래 크기로 해라가 아니라 이 미리 보기 창을 100%로 보고 이 크기가 정해진 대로 표시해라. 10행에서 6FR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10FR로 봤을 때 6FR 크기로 이렇게 배정을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배치, 두 개의 그림과 두 개의 문단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